8%의 중과세 또는 12%의 중과세를 맞아야 되는 다주택자는 매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공시가격 1억 이상의 물건을 매도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내가 지금 들고 있다 그 물건을. 그런데 다주택자라서 딴 물건을 매수를 하려면 어차피 나는 1억 미만의 물건을 사야 한다. 그러면 이거 팔고 저거 사니 그냥 이거 들고 있는 게 낫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같은 1억짜리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깨선을 넘어서 내 목표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머리끝으로 올라가고 있는 물건이냐, 무릎을 통과해서 천천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이 있는 물건이냐를 비교를 해서 주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고요. 그래서 같은 1억짜리 물건이 같은 1억짜리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익률을 더 많이 내줄 수 있는 부분, 상승의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항상 이전을 해야 한다. 그 이전을 하기에 앞서 목표 수익률은 분명히 나야 한다. 목표 수익률 이상으로 나눈 상황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은, 상승의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는 그 물건을 내가 지금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그냥 집중을 하자고요. 목표 수익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관계없다. 나는 내 수익 충분히 봤다. 근데 1억 미만의 물건 딴 게 보여? 얘는 이제 시작하고 있어. 내가 옛날에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2억 하니까 1억 3천만 원 벌었는데 저거 7천만 원짜리인데 지금 다시 올라가네? 저거 1억 3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 근데 내가 지금 1억 3천만 원은 지금 2억짜리가 3억 3천이 갈 수 있을까? 저거 7천짜리가 2억 갈 수 있을까?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7천만 원짜리를 샀어. 근데 이 물건이 3,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올라오는 동안 3년을 기다렸어. 근데 이제 8천만 원이야. 그래서 1,000만 원 수익 볼 수 있어. 이거 내 목표 수익 다 됐으니까 팔고 딴 거 사야겠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본인의 목표 수익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목표 수익 이상 무조건 얻어내야 되고, 그건 시간하고도 같이 비교를 합니다. 제가 다른 물건들을 한 개도 100배상 안 씁니다. 실거주자들이 들어오는 물건들이었고 이사하고 다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 내 수익만 따지면서 100배상을 합니까? 근데 이번 그 100배상을 했어요. 왜? 1억 5천까지 올라갔던 집이 1억으로 떨어져서 내가 샀고 8천 떨어진 다음에 올라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팔았는데, 돌아서니까 1억짜리 미만 호재 터지고 지역개발 호재 터지고 막 터지는 거라. 그게 굉장히 순간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정치적인 것도 흐름이 문제가 있고 1억 미만의 투자가 몰리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급등을 하는 이상이 길진 않을 거다. 근데 타이밍 조절이 내가 잘못됐다.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2달, 3달 뒤에 팔아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100배상을 했어요. 다른 데 못 가니까. 다른 데가 여기보다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돌려 말하면 그 물건 한 개를 더 사야 되는 거죠. 오르기 전에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내가 8,500에 파는 게 아니라 내가 8,500에 한 개를 더 샀어야 되는 거죠. 1억 미만에 있는 물건이니까. 근데 그게까지는 저도 미처 따라가지 못했는데 너무 빨라서 지금 호가 찍고 1억 2천, 1억 3천만 원 올라가 버렸으니 이제 그 물건 못 사죠. 못 사는 건데, 어차피 똑같은 1억짜리 미만 물건을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팔아야 되니까 팔면 안 됩니다. 똑같은 물건을 예를 들어서 A동에 있는 101동 1,501호 팔고 101동 1,502호 살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똑같은 아파트를 다시 살 것 같으면 뭐하려고 경비 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1%라도 취득세가 더 드는 거고 중개사비 더 드는 거 당연한 건데, 매도하면은 매도 중개사비 들지, 매수하면 매수 중개사비 들지, 법무사비 들지, 취득세 들지 다 드는데 똑같은 물건 할 것 같으면 A를 매도해서 A를 다시 살 것 같으면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걸 팔고 사는 이 물건이 더 큰 수익을 줄 것 같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다음 살 물건 정해져 놓고 그 물건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공시가 1억 이상의 A 물건을 매도를 해서 공시가 1억 미만에 있는 물건을 사야 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물건 내용은 틀려지는 거지만 수익의 가능성, 상승의 여력, 이 부분이 더 있는 물건인 거냐 아니냐 판단해서 이 물건을 매도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물건 A를 매도하기 전에 팔면 뭘 살 거냐에 대한 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고, 걔가 왜 사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가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A를 매도하는 겁니다. A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 물건 스스로가 상승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럼 그거 빨리 팔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싶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딴 걸 따져야 된다고요. 이거 올라가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정도 올랐으면 더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많은 물건을 사러 옮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럼 이거 팔 수 있는지 이거 살 수 있는지 따져가면서 바로 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서 실행이 가능할 때 그때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득세 때문에 공시가 1억 넘는 것을 매수가 좀 답답합니다. 취득세의 중과와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또 다른 시장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틈새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시가가 1억 미만인 물건들만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 놔버렸죠. 지금 8%의 중과세 또는 12%의 중과세를 맞아야 되는 다주택자는 매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는 분들은 전세가가 확 올라와가지고 계획이 2천만 원으로 붙은 아파트를 사면서 실투금이 1억이 들었답니다. 왜? 취득세의 중과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취득세의 중과가 일어나도 그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그렇게 매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방법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만 사세요 라고 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은 내가 사는 집이라 더 이상 안 된다 치고 나머지 한 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다음 집을 사는데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 집에 한 채가 있는데 고지고대로 규제지역에 있는 지역을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 1가구 2주택에서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거주에 살고 있는 분은 규제가 아니라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나머지 집 한 채를 팔고 나머지 다른 거를 더 크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들고 있는 물건 자꾸 올라갈 것 같아. 너무 좋아. 근데 이걸 팔고 저걸 사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물건은 계속해서 늘려가고 싶으니 더 큰 부담을 안으면서 물건을 사 나가는 그 부분 자체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리스크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지금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다 넘어서고 나면요, 내가 사는 집 한 채 있고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 한 채 있고 그 아파트 너무너무 둘 다 막 다른 거랑 비교하기도 싫을 정도로 잘 올라가고 있는 물건이고 대체가 안 돼. 그러면 1억짜리 물건 억수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하잖아. 예전 같으면 2,000갭에 들어가면 3,000 실투금 들어갔을 때 3천만 원 오르면 100% 나오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2,000갭이 시장인데 내가 1억이 들어가야 되니 1억이 올라야 100%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에 여러 사람들이 물건들을 사는데 나만 다주택자야. 다른 사람들은 나 실거주자 아니면 1주택자들이라고. 그래서 취득세의 중과세가 전혀 안 된다고 쳐요. 그래서 갭 2,000짜리를 갭 2,000 샀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럼 나중에 3천만 원 딱 올랐을 때 누가 유리하냐고요. 내가 가장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못해요. 수익률 필요 없고 절대 수익 3천만 원 먹으러 왔다. 1억 넣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1억짜리 미만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60%가 나올 건데 그럼 4천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두 채 반 사네요. 그 아파트 1억짜리. 두 채 사서 나오는 수익과 저거 수익이 어떤 게 더 클 것이냐. 절대 수익은 그렇게 따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취득세조차도 집값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래서 취득가액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집값이 원래 비싼 거다. 이 집은 1억이 들어가는데 갭이 원래 1억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절대 수익이 3천만 원, 즉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30%다. 그 30%도 나한테는 크다라고 생각하면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고 있는 그 물건을 정리를 해가지고 합쳐서 더 큰 걸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살랍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그거 다 꼬여 있을 거니까 그거 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힘들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익률적으로 많이 따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요즘은 절대 수익을 노리는 게 최우선이긴 해요, 사실. 근데 저는 끝까지 수익률을 노리는 편이라서. 수익률을 노리는 사람들이 손에 잘 안 나. 그 부분 때문에 안전하게 가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